우리 황 대표님이 그동안에 엠바밍 관련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 하나가 천안함 순직자들을 위해서 특별 추모 절차를 마련했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주세요. 4월 3일 날 남기훈 상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시신으로 이제 번지 인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군 함정을 같이 탔지 않습니까? 유족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논의를 하셨냐면, 전후니까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건져져서 만료가 되면 그때 장례를 치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4월 3일 올라오신 남기훈 상사님부터 시작해서 안치냉장고에 계속 이제 고인분들이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망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사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다가 번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색깔도 변화하고 냄새도 변화하고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고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9일 날 제가 긴급하게 해당하는 그 해군 이함대로 내려가서 상황을 이제 지켜보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자마자 그날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쉬지 않고 그 고인분들 40분을 다 봉합을 다 했습니다. 상처 부분에 대한 것들 깨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족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아드님 또는 그 친구에 대한 상태를 다 알려주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라오실 때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 나서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계신 분들이 이 좋지 않은 모습을 여기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을 거고 본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자기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용사들도 좋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부모님도 마지막 끝인상을 좋게 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원도 필요하고 메이크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남는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했고, 거기에 계시는 그 46분 중에서 40분은 이제 그 시신 상태로 올라왔었고 6분은 못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서 해당하는 시간 일정 맞춰가지고요. 저희가 복원과 그 메이크업을 해서 고인 접견을 다 해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견하고 나서 굉장히 반응은 좋았고요. 가장 순수하게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 부분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게 아마 우리 사회에서 고인 접견에 대한 최초의 사례라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그 뒤에 고인 접견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래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셔서 그 사망하신 분이 그 단체로 복원을 해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셨을 때 반응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려주셨고요. 물론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원래대로 똑같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 대신에 이게 이제 군이라는 특성상,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상 많은 국민들한테 퍼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뷰잉 관련된 그 고인 접견 관련된 부분들은 그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1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부분들로 고인을 접견하고 접견하는 모습이 좋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엠바밍이란 게 어느 정도 지금 이해되고 있고 또 실행되고 있는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와서는 지금 제가 이제 외국인 분들을 보내는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한국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장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도 이제 의뢰들이 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접객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치우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가족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장이 정착되면서 장례의 주인공인 고인이 그 전까지는 안치 냉장고에 있다가 이제 가족과 같이 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엠balming을 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엠balming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맡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좀 서양하고는 다르게 다 이게 아파트 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아마 이 뷰잉을 하기에는 엠balming에서 뷰잉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장소라든지 절차는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현재 대부분의 장례가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례식장 측이나 이런 데서 그거 무슨 일입니까? 우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저항이 많지 않겠어요? 우선은 유족이 원하면 장례식장에서 거부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을 것 같고요. 단 엠balming 처리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장례식장마다 갖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엠balming 처리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엠balming을 하고 원래 있는 장례식장으로 와서 고인 접견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엠balming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엠balming을 한 고인 접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웰다잉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낯설고 외면당하는 문화인데 그 중에서도 엠balming과 고인 접견은 정말 갈 길이 먼 그러나 우리가 정말 뜻있는 장례 문화라는 점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장례 부분들이 어떤 틀에 맞춰서 있던 부분에 대한 장례였습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이 틀로 맞춰 나가는 부분에.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엠balming하고 고인 접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늘려서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아름다운 장례를 선택할 수 있는 장례 문화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장례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또 그 다음에 후세 한국 장례를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장례의 아버지 어머니 만들기 운동을 좀 추진해서 누구나 이제 존경할 수 있고 이 장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도 우리 웰다잉의 중요한 과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으면은 엠balming 그러니까 시신 위생 처리를 잘 해서 편안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유언장에 넣도록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궁금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인터뷰 준비해 오겠습니다.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